하루 3끼를 꼬박 드시는데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먹는 양만 볼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자꾸 빠지는 음식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맛이 줄고 씹기가 불편해지면 식사는 어느새 밥과 국, 김치처럼 익숙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좁아지기 쉽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몸을 유지하는 재료는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 드신 3끼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3끼 모두 밥은 있었지만 손바닥만 한 단백질 반찬은 한 번도 없었거나 반찬색이 김치 한 가지로 끝나지는 않았나요? 이런 작은 반복이 식탁의 빈자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식탁에서 자주 빠지기 쉬운 음식 5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의 결핍 순위를 매긴 목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음식이 노쇠를 막아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음 장보기를 할 때 식품의 다양성과 에너지, 단백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노쇠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중이 줄고 힘이 떨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 작은 충격에도 회복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감기 한번, 며칠의 식사부진처럼 예전에는 쉽게 넘기던 일 뒤에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살펴볼 신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노화를 위해 충분한 영양과 근력 운동을 함께 강조합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75살 이상 가운데 단백질을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비율이 남성 약 40.5%, 여성 약 59.9%로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는 관찰 자료이므로 단백질 하나가 노쇠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식사의 모습입니다. 흰쌀밥과 절임 채소 위주로 단순해진 식사는 식품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고 생선과 채소, 고기 등이 함께 든 식사는 상대적으로 다양했습니다. 즉 숫자를 외우기보다 내 접시에 서로 다른 식품군이 있는지 보는 편이 실천에는 더 유용합니다. 이제 접시의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코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소화 부담이 걱정돼 고기를 아예 끊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기를 끊는 것 자체가 건강식의 기준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노인 영양 안내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 반찬을 매일 챙기도록 권합니다. 핵심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맵기 작은 자리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기름이 적은 부위를 고르고 한 입 크기로 잘게 썰어 국이나 채소볶음에 넣어보세요. 씹는 힘이 약하다면 다진 육 완자나 부드러운 장조림처럼 조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조리한 고기를 한 끼 분량으로 나눠 냉동해 두면 혼자 사는 분도 준비가 쉬워집니다. 다만 햄이나 소시지로 매번 대신하기보다는 가공하지 않은 살코기를 우선하고 양념은 짜지 않게 조절하세요. 고기가 부담스러운 날에는 다음에 나올 생선, 달걀, 두부로 바꾸면 됩니다. 신장질환 등으로 단백질 양을 제한하라는 처방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권고보다 담당 의료진의 기준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혼자 식사하면 굽고 냄새를 치우는 일이 번거로워 생선 반찬이 가장 먼저 사라지기도 합니다. 생선은 고기와 번갈아 놓을 수 있는 단백질 반찬입니다. 매일 거창한 한 마리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시를 제거한 순살 생선을 한 토막씩 냉동해 두거나 든 두부와 함께 작은 양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용 찜 용기에 채소와 함께 익히면 냄새와 설거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조림 생선을 이용할 때는 국물을 덜어내고 제품의 나트륨 표시를 확인하면 염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생선만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월요일에는 고기, 화요일에는 생선, 수요일에는 두부처럼 번갈아 놓으면 식탁의 폭이 넓어집니다. 달력에 단백질 반찬을 한 글자씩 적어두는 것도 반복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선을 드신 날에도 채소 반찬과 주식이 함께 있어야 한 끼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달걀과 두부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씹기 어렵거나 조리할 기운이 없는 날에 특히 실용적입니다. 달걀찜은 부드럽고 두부는 드기만 해도 반찬이 됩니다. 콩을 그대로 먹기 불편하면 두부나 무가당 두유처럼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과 김치만 드셨다면 달걀찜 한 작은 그릇을 더해보세요. 점심국수에 단백질 반찬이 없다면 두부 몇 조각이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됩니다. 냉장고 문 쪽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달걀과 소포장 두부를 두면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달걀만, 두부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와 생선, 콩류 사이에서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식품에 기대지 않으면서 조리 부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씹고 삼키는데 자주 문제가 생기거나 식사 중 기침이 난다면 음식만 바꾸기 전에 의료진에게 삼킴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우유나 요거트 또는 칼슘이 강화된 두유입니다. 밥상에서 반찬을 잘 챙겨도 간식은 커피와 과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노인 영양 안내는 우유나 유제품 또는 두유를 매일 챙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침 식사량이 적다면 우유 한 컵이나 플레인 요거트를 곁들이고 우유를 마신 뒤 속이 불편하다면 요거트나 유당을 줄인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유를 고를 때는 모든 제품의 영양 구성이 같지 않으므로 단백질과 칼슘 표시, 당류를 확인하세요. 앞면의 큰 광고 문구보다 뒷면 영양 정보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약처럼 의무적으로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식사에서 부족한 자리를 편하게 보완하는 선택지입니다. 평소 마시는 커피 시간을 바꾸기 어렵다면 커피를 없애기보다 옆에 작은 요거트를 추가하는 식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칼륨, 인을 조절하고 있다면 제품을 바꾸기 전에 의료진이나 임상영양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조금 뜻밖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밥을 끊고 감자만 드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하루 전체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밥을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 유지보다 에너지로 먼저 써버릴 수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밥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친숙한 에너지원이며 식탁의 다양성을 넓혀줍니다. 작은 고구마 반 개나 삶은 감자 한 개를 간식으로 두고 곁에 우유나 두유, 달걀을 더하면 에너지와 단백질을 함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자만 한 접시 먹고 단백질 반찬을 빼면 오늘의 목적과 달라집니다. 접시에는 주식과 단백질, 채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감자와 고구마도 탄수화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기존 주식량과 혈당 관리 계획 안에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니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5가지를 빠르게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살코기, 둘째 생선, 셋째 달걀과 두부, 넷째 우유와 요거트 또는 칼슘 강화 두유, 다섯째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여기에 몇 끼 채소를 곁들이고 과일은 적당량 챙기면 식품군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오늘 당장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 공식을 하나만 기억해보세요. 주식에 단백질 반찬 1가지, 색이 다른 채소 반찬 2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밥과 김치만 있는 식탁이라면 달걀찜 1그릇을 추가하고 커피와 과자로 끝나는 간식이라면 요거트나 두유로 한번 바꿔보세요. 장보기 전 냉장고를 열고 5항목 중 없는 것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도 충분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는 것보다 매주 한 칸씩 채우는 편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일부러 빼지 않았는데 체중의 5% 이상이 줄었다면 단순한 입맛 문제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식사와 함께 해야 효과적입니다. 의자에서 안전하게 일어나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되 낙상 위험이나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노쇠를 막는 비결은 비싼 보양식 하나가 아닙니다. 몇 끼 비어있는 한 자리를 알아차리고 다음 장보기에서 한 가지만 더 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는 어떤 자리가 가장 자주 비어 있었나요?